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 MV Embedded Improved Technique for Training LMMs as Generalist Embedding Models입니다. 2024년에 게재되었고요. 현재까지 인용 횟수는 39회입니다. 세미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디코더 모델을 좀 볼 건데요.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바이다이렉셔널 모델, 그러니까 버트와 T5처럼 인코더를 사용한 모델에 비해서 테스트 임베딩 작업에서는 성능이 부족하다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디코더 같은 경우는 NLR 태스크 같은 작업에서만 좀 특성화가 되어서 사용이 되어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단방향 어텐션으로 인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의 학습에 한계가 있었고, 또 LMM 사이즈가 커질수록 고차원 임베딩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E5 미스트랄이나 LM2백처럼 디코더 모델을 사용한 텍스트 임베딩 방법론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E5 미스트랄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E5 미스트랄은 말 그대로 미스트랄 NMM 모델을 베이스로 프리트레인을 진행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5 미스트랄의 좀 특이점은 그 GPT-4를 사용을 해서 그 쿼리 더큐멘트 페어 데이터셋을 생성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태스크 리스트 생성을 하도록 명령을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그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사항 쿼리를 프롬프팅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 티커 심볼이 주어지면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검색하도록 하는 태스크, 또는 책 이름을 쿼리를 주어졌을 때 해당 책의 리뷰, 평점 및 요약을 검색하도록 하는 태스크 리스트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렇게 위에서 주어진 태스크들에게 맞는 쿼리와 더큐멘트 페어 쌍을 생성하도록 명령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GPT-4에서는 유저 쿼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포지티브 다큐멘트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하드 네거티브 다큐멘트에 대한 내용으로 데이터 쌍을 생성하게끔 명령을 주어서 이러한 생성된 합성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LM2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M2백은 디코더 모델의 성능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임베딩 작업에서 더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입니다. 보통 디코더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전 토큰만을 가지고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 인코더에서 사용되는 방법처럼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토큰들을 학습하게끔 유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MNTP입니다. 버트와 같이 마스크된 토큰을 가지고 이 마스크 토큰을 예측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문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Un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심CS를 적용해서 동일 시퀀스의 두 표현 간 유사도는 최대하고 다른 시퀀스의 표현과의 유사도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M2백 같은 경우는 디코더의 장점과 인코더의 장점을 살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MV Embedded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MV Embedded도 디코더 기반으로 한 임베딩 모델로서 또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 Embedded에서
모델 아키텍처 같은 경우 시퀀스 전체의 중요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를 도입한 부분, 그리고 커저 어텐션 마스크를 제거를 해서 바이 다이렉션 어텐션으로 적용을 시키는 점을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학습을 할 때 두 가지 단계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활용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논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비검색 태스크에서도 성능을 개선시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한 방법은 다음 장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V 임베디드 같은 경우도 앞서 소개시켜드린 디코더 온리 모델과 유사하게 이 디코더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리프레젠테이션 성능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한방향 어텐션 또는 커저 어텐션이 아닌 바이 다이렉셔널 어텐션을 사용을 해서 좀 더 문맥적으로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뽑을 수 있도록 이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 다이렉셔널 디코더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들은 레이턴트 어텐션 블록을 통해 임베딩을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앞서 소개드린 디코더 온리 모델들과의 다른 차별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기존의 시퀀스 임베딩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는 민플링 방법이나 EOS 토큰처럼 마지막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민플링 같은 경우는 모든 토큰의 평균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중요 토큰의 정보가 희석될 수가 있고요. 또 EOS 토큰을 사용하는 것은 마지막 토큰에 편향이 되어진 리센시 바이어스가 되어서 이 또한 성능이 하락되는데 어떤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가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코더의 마지막 출력을 이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의 쿼리로 사용을 하고요. 또 그 학습 가능한 레이턴트 어레이를 또 도입을 해서 키와 밸류를 활용해 리프레젠테이션 정보를 더욱더 풍부하게 취득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 바이 다이렉셔널 디코더 온리 모델에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이 결국엔 쿼리로 사용이 되어지고 이 쿼리에 대한 행렬은 결국 시퀀스의 길이 곱하기 그 히든 레이어 디멘션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또 이때 키와 밸류는 레이턴트 어레이에서 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각각 그 R by D 행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레이턴트 넘버 수이고 논문에서는 512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 중에서 이제 키를 먼저 쿼리와 내적을 하고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 그 다음 이제 밸류와 내적을 진행을 하고 나온 값을 MLP를 통해서 최종 민풀 값을 가지고 최종 임베딩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딕셔너리 러닝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 러닝에 대한 장점을 활용해서 이 어떤 어떤 문장의 시퀀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임베딩을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은 리트리버 또는 논 리트리버, 즉 분류, 클러스터링, STS 작업 등을 해서 이제 사용되기 위함인데요. 이런 작업들이 적절하게 수행이 되려면 각 태스크의 특성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치 내 다른 데이터를 단순히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취급하는 인배치 네거티브 트리 같은 경우 논 리트리버 작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리트리버와 다르게 어떤 그 페어쌍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임베지 네거티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V 임베디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리트리브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임베지 네거티브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론 리트리버 데이터셋을 별도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임베지 네거티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좀 부가적인 설정을 통해서 네거티브 샘플 학습을 방지함으로써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리트리버 성능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식을 이 투 스테이지 컨트라스트 인터랙션 튜닝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MV 임베디드는 그 E5 미스트랄처럼 GPT-4나 제미나이 같이 LMM으로 만들어진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데이터셋만을 사용해서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위해서 모든 데이터셋, 그러니까 리트리버든 논 리트리버 데이터셋이든 인스트럭션 템플릿 형식이 모두 다음과 같이 통일화되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테이블 같은 경우 태스크에 따라서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스트럭티브 러닝은 두 단계로 나눠져서 각각 리트리버 데이터셋과 논 리트리버 데이터셋으로 구분되어서 학습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먼저 리트리버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MS 마커, 또 팟QA, NQ 데이터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또 인스트럭션 템플릿도 다음과 같이 테이블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지고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은 E5 모델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E5 모델 같은 경우 심LM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진 마인디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피규어를 보신 것 같이 프리트레인 모델을 리트리버 1과 2 그리고 마지막에 리트리버 디스틸 모델에서 사용이 되어지고 세 번째에서는 리랭커에서 또 별도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사용하고 그 디스틸레이션을 거쳐서 리트리버 디스틸에서 나온 모델 값을 하드 네거티브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심LM에서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져 있으니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스트럭션 템플릿에 더해서 커리 값 그리고 포지티브 다큐멘터리 문서 값, 네거티브 문서 값을 각각 추가적으로 더해서 데이터셋을 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리트리버 데이터셋은 리트리버 데이터셋과 같이 공개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허깅 페이스에 있는 MTF 벤치마크로부터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STS 등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은 아마존 리뷰, IMDb, 이모션, 뱅킹 77 등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유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 즉 이모션 데이터셋이나 그리고 아마존 카운터팩처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BM25 기반 유사도 임급값으로 필터링을 진행을 하게 하여서 중복된 값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값은 쿼리로, 그리고 레이블 텍스트는 포지티브 다큐멘터리로, 그리고 다른 레이블 텍스트로부터 얻은 랜덤 샘플링은 네거티브 다큐멘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링 데이터셋은 논문 데이터인 아카이브나 바이오카이브, 그리고 매드카이브 데이터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런 논문 데이터 같은 경우는 S2S 또는 P2P로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S2S 같은 경우 문장 단위로, 그리고 P2P는 문단 단위로 나눠졌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S2S 같은 경우는 논문의 타이틀이 쿼리가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카테고리가 정의된 대로 동일 카테고리 데이터에서 나온 문장들은 포지티브 다큐멘트, 그리고 다른 문장에서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에서 나온 문장들은 네거티브 다큐멘트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P2P에서는 이 앱스트랙트가 쿼리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동일 카테고리에 나온 문단들은 포지티브 컷 다큐멘트, 그리고 다른 카테고리 데이터에서 나온 문단들은 패세지들은 네거티브 다큐멘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이 클러스터링 데이터셋에서는 트윈티 데이스 그룹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 비율을 균일하게 샘플링하기 위해서 스트리티파이드 샘플링으로 카테고리별 불균형을 최소화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틱 시밀러리티 데이터셋, 즉 STS 태스크에서는 STS12, STS22, STS 벤치마크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은 각각의 문장들에 대해서 어떤 스코어 값으로 이미 트리플렛 데이터셋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기준으로 스코어가 4 이상인 페어는 쿼리와 다큐멘트상으로 설정을 하고, 네거티브 샘플링 같은 경우는 BM25 기반으로 탑랭크 2 이상이며 스코어가 2.5 이하인 페어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다큐멘트로 설정을 해서 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MV 임베디드는 미스트럴 7B 모델 가지고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파인 튜닝에서는 이제 로라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R 값이, 그러니까 즉 레이턴트는 512, 그리고 4096 히든 디멘션 사이즈, 그리고 8개의 멀티 헤드 어텐션으로 모델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128, 하드 네거티브 샘플링 수는 7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MTAB 리더보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TAB 리더보드 결과는 논문상 24년 5월 22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MTAB의 56개 태스크 작업의 평균 점수는 69.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모델 중 제일 높은 점수 소타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비어 벤치마크 기준인 이 리트리버 성능에서도 59.30으로 다른 모델 대비 최고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MV 임베디드는 리트리버 및 론 리트리버 작업 모두에서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테이블 2와 테이블 3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테이블만 가지고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 2 같은 경우는 First State Training, 즉 Retrieval 데이터셋만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고요. 테이블 3는 Second State Training, 즉 Non-Retrieval 데이터셋까지 학습을 한 모델 결과입니다. 각각을 비교해서 보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 트레이닝만 한 것보다는 세컨드 스테이지 트레이닝까지 한 모델들이 성능이 더 개선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투 스테이지까지 진행한 그 방법론이 더 모델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커주얼 어텐션과 바이다이렉셔널 어텐션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그 세컨드 스테이지 트레이닝 모델들에 대한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테이블 3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풀타입 각각의 풀타입마다 바이다이렉션 또는 커주얼로 실험을 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모두 이 모든 타입의 모델들이 전부 그 바이 다이렉트 어텐션으로 학습한 결과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커주얼 어텐션보다는 바이 다이렉션 어텐션 적용을 한 모델이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플링 메소드에 대한 비교 실험입니다. 이것 또한 테이블 3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바이 다이렉트가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바이 다이렉트만을 비교를 하면은 이 레이턴트 어텐션을 가지고 실험을 한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셀프 어텐션도 그 근접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이턴트 어텐션을 적용을 한 디시셔너리 러닝 방식이 진행이 되어졌을 때 그 임베딩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취득이 되어져서 학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NV 임베디드 방법은 디코더 기반을 활용한 어떤 제너럴한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제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레이턴트 어텐션 레이어를 도입을 해서 더 풍부한 리프레젠테이션 플링 임베딩을 생성을 하였고 커저럴 어텐션 마스크를 제거를 하고 바이 다이렉셔널 어텐션을 적용을 함으로써 모델 개선 효과를 입증을 하였습니다. 또한 두 단계의 컨스트럭티브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리트리버 및 논 리트리버 작업 모두에서 성능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GPT-4와 같은 어떤 독점적 합성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개 데이터 셋만을 사용해서 어떤 산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접근성에 유리한 부분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2월 23일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 M10 리더보드 기준을 보시면 여전히 NV 임베디드 물론 버전 2가 이제 랭킹 1위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최초 버전 1도 지금 10위 안에 들어가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아키텍처 설계와 또 트레이닝 전략을 통해 디코더 기반의 LMM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여서 임베딩 모델의 최적의 성능을 발휘한 방법론을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뜻깊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